자, 나는 솔로 28기 7화 감상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순위 데이트 기대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2순위를 뽑는 게 아니라 아침에 2순위로 뽑았던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또 이 저녁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1순위로 올라간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 4순위로 내려간 사람도 있는데 2순위는 확실히 현재 2순위는 아닌 사람과 데이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하고만 알아가면은 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돌싱들의 마음들을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한 느낌을 최대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랜덤이 강제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출연자들의 선택도 좀 포함되게. 네가 그래도 2순위라고 뽑았었잖아. 출연자들도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 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을 알아보려는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작진이 되게 영리하게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영숙의 2순위 데이트는 영수와 광수입니다. 저런 질문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좀 전에 갔다 온 데이트 어땠어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 내용을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는 데이트가 어땠는지, 좋았나? 좋았다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갔나? 그럼 나에게 기회는 많이 없는 건가? 이런 걸 불안해하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좀 그만 물어봐야 돼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때를 물어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건데. 광수는 그냥 이 데이트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차라리 좋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2순위였나요? 영수님의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잘 갈고 닦으면 그리고 더 많이 보여드리면 1순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훨씬 좋죠. 그러면 상대방이 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기대하세요. 이게 100번 1000번 나은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과거에 어떤 선택이었고 지금 2순위고 1순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나는 솔로에 들어와 있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는 솔로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건 맞아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마인드지. 아니 나는 솔로가 여기서 짝 찾으러 오는 건데 왜 짝은 안 찾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어? 뭐 단합대회 하러 온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여자들이랑 다 사귀어 보려고 하나?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안 돼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존중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영수 말은 이거예요. 되게 돌려서 최대한 착하게 보이려고 예쁘게 말하고 있는 건데 나랑 잘해보고 싶으면은 기다려. 내일 내가 시간 내줄게. 그때 좀 얘기 나눠서 어필해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호 아니요. 이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영숙과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수의 대답이 영숙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광수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이제 영수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를 공감한 것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영숙이 듣기에 영 시원찮은 대답이겠구나라는 건 느꼈을 거예요. 그건 우리도 느끼고 있듯이. 그거에다가 플러스 그 전에 깔려있는 서사가 있잖아요. 애가 아팠잖아. 그걸 봤잖아. 내가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러니 좀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해주고 싶고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농담을 던지는 겁니다. 고구마는 본인이 깠어요. 고구마를 먹을지 아니면 사이다를 마실지는 상대방한테 결정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고구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상쾌한 사이다가 올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챗 GPT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랑 비슷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야 네가 대답을 그따위 돼가지고 내가 지금 고구마를 먹은 거야 라고 말하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공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질문을 새로 해볼게 라고 느끼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실히 다르겠죠. 지금 영숙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7분을 다 깔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영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수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이 영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냐는 걸 이제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좋아 보이면 내가 그 사람과 안 엮이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7명을 다 깔고선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7명을 다 알아보는 사람은 싫어 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과 엮이고 싶으면서 그런 것들을 고치라고 말을 하냐는 거지.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성을, 연애를, 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나와 다르면 내가 안 엮이면 되는 거야.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거북스럽죠. 왜냐면 나의 관점을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 남한테 옳고 그름을 평가를 받아야 되냐는 거지. 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왜 그걸 가지고 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이 40 먹어서. 그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짜증나는 거지. 영수도 지금 영수가 솔로나라 들어와서 처음으로 흥분하고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썸 타는 방식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나는 억울하다고. 나 오늘 현순이랑 처음 대화한 거야. 난 그냥 대화한 게 잘못이야? 지들이 나 선택해서 데이트해가지고 내가 좀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현숙한테 따져, 이 얘기예요. 광수가 정확히 꼬집었죠. 영숙이 갖고 있는 어패를. 영수한테 뭐 너가 7명을 까네,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간보고 있네 라고 말하지만 방향성 못 잡고 이랬다가 저랬다고 있는 건 너잖아. 기분을 다 조져놓고서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은 당연히 거부감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닿지가 않죠. 이 사람한테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좀 짜증나는 것도 있어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갈래를 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지금 꺼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를 이루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아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영숙이 그렇지 못하고 그걸 다 꺼낸 거야. 너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나는 이런 너한테 좀 짜증나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거 해소하자. 그게 방식이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수랑 비교해봐도 전심상해. 영수랑 비교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광수도 그러고 있잖아요. 영수도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곳이고.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광수도 말하는 게 그래 여러 명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교집합이 없잖아. 네가 알아보고 있는 두 사람이. 네가 어떤 기준이 있길래 영수와 나를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지가 난 당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남자를 보는 연애관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저 날 선택하는 남자들의 마음만 떠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말을 예쁘게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 광수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납득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말을 예쁘게 한다?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영수와 나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날 대하는 다정함이 뭐 컸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위험할 때 도와주는 모습들에서 두 사람에게서 따뜻한 그런 다정함과 깊은 친절함, 내면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차라리 그런 깊은 가치관이 안 느껴지는 거야.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영숙이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본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애 능력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공감을 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연애 능력인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세요.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원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능력의 차이예요. 어떤 주제에 가지고 내 가치관을 녹여낼 때 그걸 길게 얘기하느냐 많은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런 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냐의 차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굴 만날까, 누가 날 데리러 올까, 이거의 차이예요. 아쉽지만 영숙은 내가 어떤 연애를 할 것인지를 별로 깊게 고민을 평소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광수는 그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 툭 던져도 자기 생각이 바로 나오잖아. 한마디로 정리해 주잖아. 나는 여자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성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확 느껴지잖아. 광수가 원하는 게 뭔지가 바로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현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정의가 나왔네요. 드디어 이 얘기죠. 나는 두 남자 다 너무 괜찮아. 영호도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재미있고 위트 있고 날 즐겁게 해줘. 광수는 엄청 남자답고 날 편안하게 대해줘. 연하남, 연상남 둘 다 매력이 있는데 비슷한 결이면은 비교가 금방 되는데 너무 둘 다 다른 결로 매력이 있으니까 못 고르는 거야. 누구든 상관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볼 건 뭡니까? 더 가능성이 누구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나한테 더 관심 있는 남자를 고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마음이 있으니 니들 중에 나한테 확 다가와 봐봐. 그럼 나는 걔한테 내가 나머지 마음 다 끌어다가 갈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이랑 영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수도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정이도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도 욕할 거면 정이도 같이 욕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고, 예, 현숙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현숙이 되게 막 끼부리고 겨드랑이 들고 막 스킨십하고 이래서 가벼운 여자처럼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은 되게 이 자리에서 남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거는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따로 놀고 있으니까 자꾸 어중이 떠중이들만 들어오는 거고, 예, 진지한 애들은 그런 가벼운 현숙의 모습에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숙이 본인이 정말로 남자들 그렇게 깊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맞게 태도를 보여줘야지. 영수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영수는 너무 여자를 이 자리에서 여자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싶은 거지.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아마도 영수가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싱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냥 결혼 한번 실패한 사람 끝 이거지. 뭐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벼운 생각이고, 현숙 입장으로서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남편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돌싱이라는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지. 네, 영수에게서 그런 무게감이 안 느껴지니까 시작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찾으면 돼요. 충분히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의 그 가벼움을 내려놓고 진지한 가치관과 어울리는 태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모습이 아니라 그 진짜 내면에 있는 그 가치관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남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영식도 있을 수 있고 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진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영자와 영식. 영식 드디어 기다렸어요. 영식이 형 제대로 된 데이트 처음 나온다. 화이팅입니다. 힘내 영식이 형. 자존감 좀 세워봐. 형 잘할 수 있어. 영식이 형 말 잘하네. 기회가 생기니까 말 되게 잘하네요. 칭찬도 잘하고, 그리고 칭찬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 이상형을 얘기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예시까지 딱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저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는지도 확 알게 되고, 이런 게 바로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영식 말 잘해요. 본인의 기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연애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영식이 형 리액션이 죽이는데? 근래 봤었던 지금 연프 다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거는 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표정으로만 모든 걸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걸 지금 기술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식은 진짜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기가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자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추임새를 넣고 말을 받아서 내가 더 키우고 내 얘기하고 확장시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주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눈치를 채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더 스스로 말을 많이 하게끔 표정으로만 리액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형이 그랬어. 형이 진짜 멋있었어. 영식이 형 진짜 기회가 없었던 거지. 형이 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꾸미기만 좀 잘 꾸미면은 형은 무조건 만점, 형은 무조건 돼. 형은 이미 내면의 매력이 완성된 사람이야. 이순위 데이트로 건진 거는 영식의 발견입니다. 많이 빡쳤네요, 정숙. 비서가 아주 그냥 쭉쭉 나오네요. 좋지는 않은데 감정 표현을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다 큰 성인이고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출연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기는 해요. 너무 저렇게 풀어져 버리면은 초반은 재밌다고 느끼고 편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치. 나도 영성 똑같은데. 영수 욕할 처지가 못 돼, 정의는. 나는 정숙이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그게 누구든 그거 자체로 좋다 싫다도 얘기할 수, 호불호도 얘기할 수 있는 저런 강단이 있는 태도가 좋아요. 가치관이 명확하다는 거잖아. 아쉬운 건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숙이 좀만 더 표현 방식을 매너 있게 젠틀하게만 할 수 있다면 되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쉬울 수 있죠. 저런 태도가 난 너무 멋져요. 하지만 마음 같지 않죠. 저 사람에는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들고 내 연애관과 맞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게 연애죠. 그게 남녀 관계죠. 안녕.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수가 여기 있는 출연자들 남녀 통틀어서 제일 멋진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남 얘기할 거 뭐 있어. 우리 둘이 있을 땐 우리 둘 얘기만 하면 되지. 우리 둘이 좋든 나쁘든 할 말 없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 바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왜 전달을 해? 그건 그 사람이랑 풀어야지. 내가 그 사람이랑 풀든 네가 그 사람이랑 풀든. 저런 자세가 광수가 진짜 어른스러운 그런 포인트예요. 정직한 게 아니라 오지랖이죠. 영숙 입장에서는 뭐라도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 막아뜨는 게 싫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되게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가 좀 몰리는 분위기로 지금 영수하고 광수와의 데이트가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잡고 싶으니까 타겟을 찾는 거예요. 어디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 못난 구석이 있죠. 아이고, 나는 솔로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이 있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각오해야 돼. 그러니 이거를 뭐 정의가 영숙을 탓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럼 영숙한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혼자만 갖고 있었어야지. 영숙이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기대하면은 그거는 본인 바람이지. 영숙이 할지 안 할지 영숙의 선택이에요. 기호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사잖아요. 사람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남자 하나 얻어가고 나머지 사람들 다 배척해? 응? 물론 뭐 당연히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짝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 내가 또 다른 공간에 가서 또 내 목적만 보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 이런 사람이 될 순 없잖아요. 내가 두루두루 이 공간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고. 그러니 데이트는 잠깐 미뤄두더라도 이런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들, 그런 것들을 풀고 가는 게 맞죠. 저는 성현아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엔 나는 솔로 같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어 있고, 다 큰 성인인데 뭘 저런 걸 구분을 못하냐라고 말하면은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저런 상황에 가면 또 작가진들이나 PD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이 짧은 3, 4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써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얼마나 많은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답지 않은 판단 미스가 생길 수 있죠. 멘탈이 약해지면. 그리고 해놓고서는 본인이 후회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공간이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놓고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바로 인지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연애 잘하자고, 내 감정 추스리자고 다른 사람 감정 무시하고 다른 사람 연애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나라는 사람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해지는 거예요. 안녕.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정의에 사용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좋아 보이는 건데, 저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남녀관계 대화를 시작할 때는요, 시작부터 바로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보다는요, 흐름이라는 게 시작은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시작은 가볍게. 그 시간이 기냐 짧으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아직 잘 모르고 이제 처음 알아가는 사이면은 이 가벼운 이야기를 길게 가져가는 거고, 이미 많이 아는 사이면은 그걸 짧게 가져가고 본 이야기를 길게 가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앞에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무조건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광수 너무 잘하네요. 영숙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 순위를 얘기하는 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게 좀 꺼리어 있는 거죠. 광수가 먼저 표현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기에는 좀 불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영숙한테 전에 듣기로는 내 마음을 광수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내 입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이럴 수 있잖아요. 광수가 먼저 난 너가 좋은데 넌 어때? 이렇게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플러팅은 성공적입니다. 이쁘니까 가능한 겁니다. 못생겼으면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못생겼으면은 좀 자존심 상해도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는 남자를 잡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들었잖아요, 영숙님한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정의는 이쁘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 때는 지금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해요 라고 해야겠죠.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의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알았다면 아마 광수도 할까요? 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광수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네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눈치로 뭔가 정의가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려있구나. 근데 저게 싫어서 틱틱대는 게 아니라 좀 존심이 상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게 뭐 나 때문일 수도 있겠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뭔진 정확히 모르지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좀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남자들 아마 여자랑 좀 데이트할 때 저런 상황들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야 뭐 저런 게 보이죠. 근데 썸 탈 때 참 저런 게 안 보이잖아요. 직장이나 학교 뭐 모임 같은 곳에서 썸 타는 여자랑 단둘이 만났을 때 얘가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틱틱대지? 분명 모임에 나갔을 땐 되게 살갑고 나랑 대화 잘하던 애가 단둘이 만나는데 갑자기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뾰루퉁하고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온 거야? 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걸 너 왜 그래? 라고 캐묻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였으면은 그렇게 표현도 안 해요. 이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빠 왜 이랬어? 오빠 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한다는 건 자기도 그런 얘기하기엔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그럴 사이도 아니고. 근데 일단 나왔다는 건 내가 좋다는 뜻이고 나가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궁지에 좀 몰려있고 기분이 좀 삔또가 나가 있으니 좀 너가 좀 많은 걸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정의가 표정이 밝은 것도 좋네요. 맞아요. 저게 중요해요. 궁지에 몰려 있어도 남자에게 가능성을 주는 표정이 중요해요. 아까 정의가 한 것처럼 몰라요? 이거보다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조금 내가 뭘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여자가 저렇게 좀 뾰루퉁하게 굴 수는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정서적 의존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원한다는 표현을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애교예요. 저건 싫다는 뜻이 아니죠. 저한테 묻지 말고 날 이끌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아유 잘했어요 광수. 정의 애교가 대단하네요. 야, 저 나이에 저런 경험을 하고 저런 소녀 감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거는 대단한 무기예요. 돌싱이어도 애가 있어도 저런 소녀 감성이 있으면요, 그러면 연애 시장에서 계속 먹혀요. 실례로 제가 상담할 때 결혼을 한 돌싱 여자분이신데 아이도 있고, 근데 총각에게 계속 대쉬를 받는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딱 저런 스타일이었어요. 소녀 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남자에게는 청년미가 있어야 되듯이 여자에게는 소녀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호 아니요.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트리거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에는 남자의 적극성이 결정적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영호도 정의가 나쁘진 않지만 영호가 광수보다 정의에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옥순이 있기 때문인 거고, 결국 우리는 그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썸을 탈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연애까지 가는 그 타이밍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상대방이 기다리는 순간과 맞아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운명, 인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젠 저기 사회생활 해야죠. 정의 광수님이랑 잘 해결되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영수님 도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 한마디만 해주면 영숙 마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영숙은 이 방송을 기점으로 좀 잊고 있었던 감정에 눈을 많이 뜨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혼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남자와 썸을 타고 연애를 하는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이게 어떤 감정인지도 되게 낯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 감정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기왕에 좀 마음을 찾아가 볼 거면은 다른 남자도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여러 사람과 감정을 나누기에는 버거워 보여요. 현숙도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번 회차에 너무 분량이 없었는데 현숙. 좋아요 현숙. 뭔가 그 마음이 답답하고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땀을 쫙 빼거나 저런 행동을 하고 나면요, 좀 괜히 기분이 개운해져요. 뭔가 마음도 정리된 것 같고 아주 좋은 루틴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써먹어 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연숙은 우리 새로운 눈으로 한번 봐요. 눈치를 안 깔 수가 없죠. 이게 너무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현숙이 워낙에 그 행동 태도가 컸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선택을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상대방도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말에 조금 공감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잖아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영식 입장에서 어이구 그러네요 하면서 현숙에게 제가 답이네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영식은 당연히 날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연애 말고 재혼 생각하면은 네가 조건이 땅이야 영식아. 이거는 영식 입장에서도 반갑진 않지 마냥. 대화는 일방적이었죠. 통한 게 아니라. 제발 조금 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두서가 없어요. 안녕. 좋아요. 영숙에게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영수보다는 좀 환기가 될 만한 대상이 필요했는데 마치 경수가 왔어요. 경수 입장으로서도 지금 갈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잖아요. 그나마 아이가 없는 여자는 정숙뿐인데 정숙하고는 본인이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숙을 만나러 왔다는 게 뭔가 경수가 영숙으로부터 알아보고 맞춰보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저희도 궁금하고 영숙도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농담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수준이 높은 조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잔잔바리 개그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그가 안 먹히기, 개그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나는 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많이 써본 사람이면은 이게 이렇게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던지려면, 이 개그를 던지려면 이런 밑밥을 깔아야 되는구나는 그 학습이 되거든요. 경수는 그런 개그를 많이 안 던져봤다는 티가 나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사실 저 개그 못하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마음이 예쁘잖아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건 보이니까. 저는 경수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경수 입장이라면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경수라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영숙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 경수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 아닌데 뭐 그게 크게 생각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소한 문제지만 깊게 고민하는 영숙의 태도가 좋아 보였을 거예요. 어쨌든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구나,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구나, 쉽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전 이런 자세가 너무 좋아요. 분명 지금 설레진 않아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싱이고 아이가 있고 연애 시장에서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만날 순 없잖아요. 나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이성을 만나고 싶은 거는 당연한 욕구잖아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 현실이 중요하지라고 말은 하곤 있지만 전혀 100% 포기할 순 없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지.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영숙의 태도 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판단하지만 말자. 그 사람에게도 내가 설레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거면 된 거예요. 한 번에 에이 저 사람 날 설레이지 않네, 패스, 이렇게 내치기에는 난 그게 기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고 조금이라도 설렐 수 있는 여지를 가져보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좋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면은 영식 입장에서 순자에게 다가가기 힘들죠. 아무리 내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열려있고 틈이 있어야 가는데 저렇게까지 닫혀있으면 힘들죠. 저렇게까지 방향이 명확하면. 이거 영식이 아니라 그 누구여도 좀 힘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뭐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 청주라서 어떻게 버스 타고 가야 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이렇게 싹 껴들어가면서 28기 같은 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틈을 내가 만들어가는 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실력이 되고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니까 영식은 그걸 자신 없어 하니 쉬운 방법은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해요. 바로 남자로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상황이면 힘들죠. 틈이 안 보이니까. 와, 정이 대단하네요. 사실 제가 영수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지만 내 마음을 정하는 과정에서 썸을 타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여러 명과 할 수도 있는 거고 능력 안에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정해졌다면, 내 마음이 방향을 잡았다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건데 마음을 정하고도 태도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딱 방향이 트자마자 바로 영호를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 나한테 부담 안 가져도 되고 너도 너 갈 길 가도 되고 혹시라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안 그래도 돼. 그 에너지 아껴서 네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한테 가.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는 정의한테는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겁을 내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영수가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껄떡대고 분탕질만 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템포가 느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있죠. 이제 비양육자다 보니까 돌싱이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좀 다른 거고 무게감이 다른 거고 이 나는 솔로에 와서 이성을 알아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연애를 시작으로 이제 결혼까지 이런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위한 연애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게 좀 말이 살짝 어감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영수도 그걸 인정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핀트가 남들과 좀 달랐구나. 아, 내가 조금 실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 템포에만 맞출 게 아니라 상대방 템포도 조금 일부 받아들여 주면서 나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정해 줄 부분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완이요. 좀 무리해서 어울리다가 이제 따로 불러야지 이게 자연스러운데 무리해서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러내면은 따라 나가긴 나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즐겁게 나가진 않게 돼요. 좋아요 이런 자세.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무적의 논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애기 같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나이도 몰랐으면서? 그러면 뭐야? 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좁아서도 가야 돼요.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걸. 그래야 여자가 넘어가요. 영식 남자다움이 보이는데? 불이 좀 늦게 붙어서 그렇지. 잘하네? 지금 너무 괜찮아요. 지금 영식 보기 좋아. 이렇게 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순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적당한 유머도 좋습니다. 바디 프로필 본인 같진 않았지만 열심히 사는구나. 바디 프로필을 보고 난 뿅 같다가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해왔던 너의 노력들이 되게 멋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 행동을 통해 뭘 얻어냈느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 네가 이런 모습을 난 느꼈다. 요 부분을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겁먹지 마요 영식이 형. 순자님 계속 알아보고 싶어요. 가야 돼요. 영식이 형 너무 괜찮은데? 와,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엄청 잘하네요. 이게 사실 마이야 방구라고 뭐 순자님 텐션 높으니까 그 맞춰줄 수 있는 같이 텐션 높은 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늘 아까도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결의 얘기야.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텐션이 높으니까 나 좀 차분한 사람이 있어야 받아주죠. 같이 텐션이 높으면 안 들음에 들어가요. 영식이 형 너무 잘해. 3일 만에 멋있어요. 저게 자신감이에요. 그동안 없었지. 저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만들면 돼요. 성공했어 영식이 형. 이게 끝나는 거야? 설마 28기에 결혼 커플이 있어? 결혼 정도가 아니라 애가 생겼어? 야 이건 좀 센데? 잘 봤습니다. 아이고 점점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감정이 더 복잡해지고 더 무르익어 가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몰입을 좀 적당히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이 소식도 있는 커플이 있다니까 좀 흥미진진하고 더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